자, 우리가 이 레이트 이퀘이션을 푸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주요한 개념이 하나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단순한 리액션 같으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풀 버전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반응이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예를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까지 다 포함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그 계산이 때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도입을 합니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근사하니까 뭔가를 좀 희생하면서 비슷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이 반응 속도론에 있어서는 주요하게 사용되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도입했던 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의 핵심은 중간 단계, 어떤 A가 B로 변했다가 C로 간다 이랬을 때 중간 단계의 그 인터미디어트라고 하죠. 이 프로덕트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쭉 항상성 있는 지속적인 어떤 리액션 상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 이렇게 뭔가가 유지되는, 쭉 흐름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면 이제 중간상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간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점점 생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A1이라는 게 A2로 변하고 A3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A1이 A3로 변하는 리액션이고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 여기 땅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막 늘었다 줄었다 안정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이 안정화돼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겠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포커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만 얻겠다. 이런 일종의 협상이죠.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리액션을 고려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차이는, 지난 시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저번 시간에는 이것을 역반응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반응도 있는 그러한 어떤 단계를, 두 단계죠. 두 단계의 리액션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18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A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A라는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고, 이것이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I. 저번 시간은 A1, A2, A3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A, I, B라고 하겠습니다. 표기의 차이일 뿐이니까 I라는 중간상을 거쳐서 B라는 머티리얼로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역반응도 고려한다.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만 돼도. 자, 그러면은 각각의 리액션에 대해서 이 레이트 컨스턴트를 이런 식으로 줍시다. 여기는 레이트 컨스턴트를 K1이라고 하고 K2라고 합시다.
그리고 역반응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줄게요. 그래서 K에 마이너스 2, 또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자, 이 리액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겠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요 각각의 머티리얼의 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레이트에 대한 이케이션을 세워야 되는데, 자, 시간당 뭐 A, I, B에 대해서 다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요것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은 요 I에 대한 농도 변화율, 이거에 대한 표현식을 먼저 세워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dT분의 dI의 농도는 농도 변화, 자, 농도 변화 속도가 되죠. 그 속도는 생성 속도에서 소멸 속도를 다 빼주면 돼요. 그럼 생성되는 거는 요 K1 리액션, 그 다음에 K-2 리액션에 의해서는 I가 생성이 되고, K2 리액션과 K-1 리액션에 의해서는 I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속도들을 다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I가 생성되는 것은 K1 I,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 1차 퍼스트 오더 리액션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생성되는 리액션이 뭐가 있나요? K-2 리액션 있죠. K-2 리액션에 B 이렇게 되어 있죠. B에서부터 I가 생성이 되니까, 저희 I가 아니고 잘못 썼습니다. I가 아니고 A가 돼야 되겠죠. A로부터 생성이 되니까,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리액션, 그 없어지는 반응의 속도, 이걸 이제 빼줘야 되겠죠. 없어지는 거는 I에서부터 역반응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K-1에 I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K2에 I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액션은 결국 A가 없어지고 B가 생기는 리액션인데, 그렇다면 이 리액션을 레이트해서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B가 얼마나, B의 생성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혹은 A의 소멸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씁시다. 자, B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생기는가, A를 리액션을 시켜서 결국은 B를 얻게 되는 거니까 B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생성이 되는가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요 B는, B의 생성 속도는, 자, B의 생성 속도는 이렇게 돼요. 자, K2에 I, 요 이케이션, 요 리액션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생성 속도이고, 그런데 B가 또 없어지는 리액션도 있죠. K-2 리액션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2로 적혀있는 요 역반응에 의해서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 속도에서 소멸 속도를 빼주면은 토탈로 B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하는 B의 농도 변화 속도를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썼고, 물론 A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A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데 지금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썼습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중간상의 농도 변화율이 없다, 제로다. 중간상의 농도가 안정화되어 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반배식에서부터 I의 농도를 기술할 수가 있어요. I의 농도는 K-1 더하기 K2분의 K1 A의 농도 더하기 K
마이너스 2의 B의 농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 값이 0이다 해서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I를 알았어요. I를 알게 되면은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요 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B가 얼마나, B가 생성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몇 시간을 리액션 시키면 B를 얼마큼 얻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이 관심이 있을 테니까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걸 알기 위해서 일단 I에다가 어프록시메이션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I에 대한 농도, 여기 I에 대한 농도에 대한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I에 대한 표현형을 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정리하는 건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정리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K-1과 K2분의 K1, K2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I에다가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요게 이제 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 다 푸는 거고, 근데 요거를 뭐 이렇게 쓰기 귀찮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그냥 쓸 수가 있겠어요. K forward reaction의 A 빼기 K backward reaction의 B, 뭐 이렇게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A가 I를 거쳐서 B로 가지만은 결국 시간이 아주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B로 다 변화되지 아니면 일정 상태의 농도가 유지가 될 텐데, I라는 걸 고려를 안 하고 A하고 B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에서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B가 되는 리액션이다. 이 중간 단계를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역반응도 마찬가지, 뭐 중간에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나는 리액션을 이렇게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 단계가 어떻게 되든, 중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여기를 뭉뚱그려서 K forward, K backward 이런 레이트 컨스턴트를 사용을 하겠다. 뭐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 리액션의 형태는, 리액션의 형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의를 한다면은, 그럴 때는 자, 요 형태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액션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한 경우에는, 요 경우에 있어서는 자, K1, K2, K-K- 이런 레이트 컨스턴트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인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있는 문제다. 같은 문제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만약 이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했다. 뭐 여기 이제 푸는 건 끝났고,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 값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는 A와 B의 농도, 뭐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이제 컨스턴트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B의 농도 변화율이 당연히 0이 되겠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평형 상태니까. 근데 dt분의 db라고 하는 것은
요건데 요것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A의 농도 이퀄리브럼 스테이트에서의 A의 농도 분의 이퀄리브럼 스테이트에서의 B의 농도. 자, 이퀄리브럼이 됐을 때 제로가 되니까 여기 EQ라는 표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로가 된다로부터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구해 보면은 뭐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k-1, k-2분의 k1, k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kf죠. kf하고 같아요. 이 식에서 있는 도입한 kf하고 같고, 이 부분이 kb하고 같은데, 자 여기 도입한 형태적으로 이렇게 kf고 kb인데, 자 이 식은 또 kb분의 kf와도 같습니다. 자 요거분의 요거 하면은 분모 같으니까 요거분의 요거만 남게 돼요. 그게 요 형태죠.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것은 평형상수 k와도 같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역반까지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인데, 그렇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단순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A, I, B 뭐 이런 식으로 관념적인, 좀 추상적인 그러한 리액션을 가정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제시되어 있는 얘는 어떤 것이냐면은 오존이 파괴돼서 산소가 되는 그런 과정, 리액션에 대해서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존이 있는데 이것이 오존이 이제 산소로 분해가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오존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액션을 안 하는 요 시스템에서 리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본인은 리액션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반응시키는 거 하면 이제 촉매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는 어떤 다른 몰리큘과 충돌을 해서 이렇게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 그리고 M은 뭐 그대로 있는 이런 리액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리액션은 역반응도 가능하고, 여기는 K1, K-1이라고 합시다. 이런 리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생성된 산소 원자와 다른 오존이 리액션을 해가지고 두 개의 산소 분자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추가적인 리액션까지 있는 이러한 세트로 구성되는 오존이 산소로 변화하는 리액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리액션이 있을 때 요거의 속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가 하는 예제예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리액션은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있고 정반응만 고려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두 다 모든 리액션은 퍼스트 오더 리액션, 각각의 몰리큘에 대해서 각각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다, 이렇게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리액션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만 요거를 알짜 리액션을 써보면은 요 두 식을 합쳐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의 산소가 두 개의 오존이, 자,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더해보면은 두 개의 오존이 세 개의 산소로 바뀌는, 산소 분자로 바뀌는 뭐 이런 리액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리액션이라고도 관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중간 과정 모르겠다, 그냥 결과만 보면 이렇다, 이렇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려면은 중간선에 농도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중간상, 여기서 이 리액션에서 중간상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중간상은 요게 되죠. 요게 O. 잠깐 생성됐다가 결국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은 요 산소 원자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산소 원자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죠. DT분의 D5, 산소 원자의 농도 변화율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자, 역시 생성 속도에서 소멸 속도를 가감하면 돼요. 생성되는 리액션은 일단 요 전반응이 있죠. K1이고, 요 리액션은 요 O3와 M의 리액션이니까 각각에 대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니까 O3, 그 다음에 M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게 요 K1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건 요 리액션이고, 요 역반응 K-1이나 K2에 의해서는 요 옥시전 애톰은 다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소멸 속도가 되겠죠. 소멸 속도를 다 빼줘야 되니까 K-1 리액션에, 자 여기는 요 세 개의 몰리큘에 대한 퍼스트 오더니까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리액션에 의해서도 소멸이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역시 K2 리액션에, 자, 이 리액션은 O와 O3에 대한 리액션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리액션은 오존이 얼마나 생성 소멸되는가, 오존 농도의 변화율인데, 자 그럼 오존 농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요식과 마찬가지로 생성 속도에서 소멸 속도를 빼주면 돼요. 그럼 토탈로 오존의 농도 변화는 일단 K1 리액션에 의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1 이렇게 되겠죠. K1 리액션에 대해서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요 O3에다가 M, 요 리액션에 의해서는 오존이 없어지고, 반대로 K- 리액션, 역반응에 의해서는 오존이 도로 생성이 되니까 이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O2, O, M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K2 리액션에 의해서도 오존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2에 O, O3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면은 중간상인 옥시전 애톰의 변화율이 제로다, 일정하게, 즉 O의 농도가,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변화량은 제로가 되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면은 이것은 제로다,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제로다, 여기서부터 요
옥시즌 애톰의 농도에 대한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식 그냥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K-1에 O2 M 더하기 K2 O3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이 부분이 분자가 되겠죠. K1에 O3M 자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구해졌고 그러면은 요 표현형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하고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K-1에 O2 자,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좀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심지어는 산수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또 걸리지 않는 그런 노동이라고 할까요?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오존 농도의 변화율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식은 구했는데 이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오존이 사라지는 게 아쉬우니까 자, 여기는 오존의 변화율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존이 없어지는 속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요거를 고려를 해볼게요. 오존이 없어지는 속도. 그럼 뭐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이제 없애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자, 요것은 다시 써보면은 자, 요 형태인데 즉 K-1에 O2 M 더하기 K2 O3 분의 2K1 K2 O3의 제곱 M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오존이 소멸되는 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도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런 단순화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이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하면 요식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물리학 시간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연습,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어떤 특정 속도가 특정한 여기는 이제 세 개의 리액션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특정한 단계가 매우 빠르거나 느리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리액션, 요 K- 리액션이 K2 리액션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요 리액션이 이제 K1 리액션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 된 상태에서 자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도로 역반응으로 원래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산소로 갈 것이냐 산소 분자로 갈 것이냐
K1에 의해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돌아갈 것이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요 리액션하고 요 리액션, 요 역반응과 다음 단계 리액션의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요 역반응의 속도가 다음 단계로 가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다. 즉 역반응의 속도라고 하면은 K-1에다가 O2, O, M 요 리액션인데 만약에 요 리액션이 다음 단계 리액션인 K2의 O, O3보다 매우 빠르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O, O는 공통되니까 요거는 요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변을 나눠주면은 뭐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O 날렸어요 그냥. 자, 요렇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정은 뭐냐면은 요 역반응보다 요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느린 거예요. 역반응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도루묵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태를 가정을 한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요 식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오존의 파괴, 소멸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분모를 보면은 자, 요 형태가 요 형태고 요 형태가 요 형태고 정확하게 일치가 합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건데 이게 훨씬 크니까 이것은 그냥 요거는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무시하고 요 부분만 남죠. 그래서 요 m은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만 남게 돼요. 자, k-1, 2, k1, k2 그리고 O2 자, m은 약분시켜서 없어지고 O3 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는 가정을 하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정을 해요. 요게 아니라 자 요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여기 왔는데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1번 가정에서는 왔다가 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도로 제자리로 갈 확률이 높은 건데 두 번째 리액션은 이렇게 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워낙 빠른 거예요. 역반응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고 그러면은 요 오존의 변화 속도는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이게 훨씬 크니까 얘를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뭐만 남냐면은 이렇게만 남아요. 2K1에 O3 M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단순화 시켰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서 단순화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일단 뭐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부터 볼까요? 두 번째부터 보면은 두 번째의 가정은 이쪽이 워낙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 상태에서 도로 돌아갈 것이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인데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가정한 게 이 두 번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리액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거는 엄청 빠르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얼마나 오느냐 그죠? 이거는 충분히 빠르니까 이렇게만 와라 오기만 하면은 다 빼줄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워낙 빠른 거예요. 이 역반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오면은 바로 여기까지 그냥 싹 가버리는, 일사천리로 가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첫 번째 리액션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되는 겁니다. 자, rate determining step, rate determining step, 속도 결정 단계.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에서 속도가 결정이 되느냐. 자, 이 리액션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빠르니까 여기서 이로 얼마나 넘어가느냐, 넘어가기만 하면 싹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리액션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과정, 이 K2의 리액션이 저 역반응 K-1 리액션보다 충분히 빠르다, 매우 빠르다, 훨씬 빠르다. 이런 경우라면은 첫 번째 리액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첫 번째 리액션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1번 과정 같은 경우는 도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도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얘가 느린데 얘가 K2가 K-1보다 훨씬 느린데 그 느린 와중에도 이것이 얼마나 일어나 주느냐, 느린 와중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가 주느냐 하는 거기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본다면은 요 K-1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리액션 대비 K1에 의해서 여기로 오는 리액션, 그 다음에 K2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리액션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그러니까 요 리액션 대비 요 리액션들이 얼마나 빠르냐에 의해서 전체 리액션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요거예요. 요거 K1. 그러니까 요 리액션이 얼마나 일어나 주느냐. 일단 요것만 일어나라. 그러면 다 빼줄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과정에서는 요 레이트를 결정하는 게 요 역반응 대비 두 개의 정반응 속도가 얼마나 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서 레이트가 디터미닝이 되는 것이고, 요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요 그냥 요 K1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냐, K1 반응만 일어나면 바로 슉 가는 거니까 K1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을 약간 바로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 요 세 가지 리액션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반면 요 두 번째 과정은 명쾌해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K1 리액션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써서 한번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리액션 단위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리액션에 대한 속도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